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 경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경기를 치르는 북한의 태도를 두고 비판이 쏟아졌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손흥민 선수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죠.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건데 경기 영상을 한번 좀 보면은요. 남북 선수들이 충돌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돌이 이제 전반 6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로 경기 내내 우리 선수들이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 화질이 좋지 않아서 원래 KBS가 중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전체 경기 중계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배 교수님 스포츠 뉴스입니다만 이게 지금 정치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도 그렇고 29년 만에 평양 경기라서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좀 기대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싸늘해진 남북 관계를 보여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관중도 없이 중계도 없이 취재도 없이 이런 깜깜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국제 스포츠 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몰상식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험난한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남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졌고 미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뭐 하느냐, 남한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구체적으로는 불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개성공단 재개한다든지 그리고 금강산 광단 재개한다든지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한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지금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도 굉장히 난항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뭔가 중대한 결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고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제 왜 산무 경기가 치러졌는가에 대해서 통일부 국감장에서는 통일부 장관 김현철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북한이 소위 관중도 중계도 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소금 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무관중 경기를 치른 게 이제 우리나라 남한 선수들에 대해서 응원단이 안 가니까 우리도 응원단 없이 하겠다 이런 나름의 배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 부분이 좀 우리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남북 관계를 반영한 건 맞죠. 남북 관계를 반영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차례 북에 대해서 직항로부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응원단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응원단이 허용이 된다면 응원단에 우리 고위급 인사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 가서 사실은 비공식 회담도 한번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굉장히 적극적인 남북 교류의 물꼬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전혀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의 우리 쪽의 선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 표현으로 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면 우선 저 자리에서 처음 통일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북한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욕보인 것이다라고 단호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일각에서 분석대로 공정성 차원에서 배려한 측면도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볼 때 일각이 한 10%도 안 되는 의견 같긴 합니다만 굳이 북한에 대한 엄중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항의나 비판을 제쳐놓고 굳이 공정한 눈으로 보려고 하는 북한을 선의로만 또 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선의의 그 자체로서 굉장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으로 왜곡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한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책이 더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었다면 우리 선수들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다. 이 정도는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현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안타까움도 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 진전은 없고 뭐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올라가고 백마 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요? 일단 뭐 북한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남북 관계는 아니겠습니까? 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게 예.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 협상이 갔던 과연 어떤 결실을 맺느냐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진전을 굉장히 맺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마를 타고 백두산 천지에 등정을 했다. 굉장히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중요한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사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성택 고모부를 처형했다든지 또는 반대로 핵무력 완성을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남한과 대화하고 미국과 대화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중대한 결단을 예고하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놔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지 또는 제재를 완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이 됐지만은 앞으로 또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있을 것이고 네. 또 그렇다면 거기서 뭔가 결실이 있다면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백마 타고 백두산 간 것이 대외적보다는 국내용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플레이어로서 이 판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뭔가 좀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지금 백마 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상징 조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지연군의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독려하러 하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 김에 이제 그 사진을 이제 보낸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는 경제 시찰 현지 지도입니다. 그런데 가서 백마를 타고 이제 백두산에 올라와서 흰 설원에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할아버지 김일성의 이미지를 그대로 오버래핑하는 거거든요. 김정일도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집안의 백두혈통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장면들이죠. 그걸 다시 보여준다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북미 협상이 교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내적으로는 우리 백두혈통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령을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 길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 조작이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북미 협상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새로운 뭐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ICBM 발사를 의도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만 그 정도로 국면 전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상의 끈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게 지난해 평창 올림픽 이후로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이끌어내줬고 그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도 물꼬가 터졌는데 북미 회담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게 비슷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소개팅 해주고 나서 둘이 전화번호 교환하니까 연락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서의 지렛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북미 협상 하는데 우리가 주 구경꾼처럼 쳐다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의 지렛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북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러면서 핵 문제의 주인이자 당사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좀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철 장관이 오이사 조치도 예. 우리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답답한 과정에서 나온 저는 이제 솔직한 토로라고 보는데 우리의 조건과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국제 제재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상의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재량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남북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북관계는 계속 묵묵부답이고 북한으로서는 우리를 굉장히 이제 다른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풀어야 되는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오이사 조치라도 어떻게 해제를 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교두부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국제 제재라는 프레임이 하나 있고 국민 여론을 생각해보면 남북관계 자체 이 상황에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가능한 수단은 별로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후임 문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올라왔다가
전해철 의원이 나는 내년 총선에 기여하겠다, 내 역할이 있다, 그리고 사법개혁에도 국회에서 역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발언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후임 장관은 언제쯤 임명된다는 말씀 들었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장관 대행 체제로 당분간 갈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호수 차관의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전해철 의원의 발언, 오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발언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본인이 사실상 네. 법무장관직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어제만 해도 당과 국회에서 역할의 방침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방점을 바꿨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수락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지금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본인은 NCND 뭐 네.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시인도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해철 의원이 적임자여요. 왜냐하면 일단 삼철이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네. 정부에서 민정수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때 서로 손발을 맞춰봤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확실한 신념, 철학,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문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역 불패 신화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전해철 의원 쪽으로 지금 가닥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일각에선 전해철 말고는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해철이라서 안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 고민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후폭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 조국 장관 정도 같은 저런 또 지루한 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면서 그 개혁의 드라이브를 계속 쥐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해철 의원이 이제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상반된 시그널도 있어요.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민정 대변인은 또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발언을 했거든요. 아니,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 후임 자체에 대해서는 그제 대통령이 경남 마산을 다녀와서 직접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검찰개혁을 주문했듯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 장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 장고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워낙 큰 파고를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통령도 직접 챙기겠다는 네.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치와 허정용,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